이게 한국 브랜드가 해외 진출하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맥형입니다. 오늘은 해외 사업에 관련한 정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해외 사업을 아주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 더 많은 잠재력과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 해외 시장을 읽고 보게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파르타 훈련과 감각을 지닌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브랜드가 해외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해외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해외 사업을 하기 위해 한 줄 맥을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름을 왜 다른지를 묻지 말고 다름이 이래서 다르구나를 이해하자. 이 전제를 일단 이해하고 시작해야 하며, 이해할 수 없다면 지금 이 영상은 나가기 버튼을 누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다름이 이래서 다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한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시작 과정을 저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로 가서 보시죠. 국내에서 300개가 넘는 가맹점을 운영 중인 SY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는 저와는 거의 10년지기 친구입니다. 운영 중인 브랜드로는 옐리팝, 꼬지사케, 청춘연가 등 다양한 장르의 외식업을 소화하는 1세대 프랜차이즈며 개인 매장을 다 브랜드로 운영하다가 프랜차이즈로 접근했기 때문에 기초가 탄탄하고 실력이 매우 좋은 사업가입니다. 맥형이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친구이기도 하지만 사업적으로는 존경하는 CEO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프랜차이즈를 배우는 교육과정이 있어요. 거기서 이 친구를 만나 지금까지 인연이 되었답니다. 프랜차이즈를 배우고 인맥을 쌓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세대 FCO라는 과정에 꼭 오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비맥주 회사에서 프랜차이즈 팀의 팀장으로 있는 친구와 SY 프랜차이즈 대표, 그리고 저, 이렇게 세 가족은 1년에 2차례 정도 해외를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여행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맹 2호점을 오픈한 친구 매장을 방문하기 위해 마닐라로 여행지를 결정했습니다. 2호점에 이어 3호점, 4호점 계속 도면 정리 후 공사 진행 예정입니다. 과연 어떻게 필리핀 마닐라에 국내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왔을까요? 해외에서 사업하는 건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해외 사업은 장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저 역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관심 있는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날은 청춘연가 해외 브랜드를 소개하기 위해 매장 영상만을 담았고,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로 SY 프랜차이즈 본사에 찾아가 제가 1월 2일 목요일날 직접 인터뷰를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춘연가는 무한리필 고깃집입니다. 가격은 1인당 499페소입니다. 곱하기 23 정도 하면 한화 가격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가격으로 하면 1인당 11,500원 정도 합니다. 대패 삼겹살, 숙성 삼겹살, 된장 주물럭, 고추장 주물럭, 갈비 양념구이 우삼겹, 갈비 양념 우삼겹, 된장 우삼겹, 소불고기, 고추장 소불고기, 총 10가지의 고기를 3단 접시에 3종류씩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를 주문하면 김치전, 불고기전, 해물파전, 떡볶이, 잡채, 주먹밥이 사이드로 나오는데요. 이게 499페소, 그러니까 11,500원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제가 먹어보니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없는 시스템이네요. 사이드의 유혹에 배를 채웠다간 고기가 들어갈 곳이 없게 되는 셈이죠. 무한리필의 원가 계산 참 어렵겠죠? 과연 남을까? 라고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데요. 한 줄 맥을 또 한번 짚어볼게요. 함께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시죠. 무한리필은 성인 1인 기준 평균적으로 400에서 600g 밖에 먹지 못한다. 이게 무한리필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매장을 관리하면서 재료 비용을 인원수로 환산했을 때 나오는 평균 값이라고 합니다. 사이드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하고 푸짐하다는 느낌도 주고 돈이 아깝지 않다라는 심리를 유도하죠. 반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원가율이 낮지만 푸짐해 보이고 배가 금방 차는 음식을 세팅함으로써 고기를 많이 먹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별도로 판매하는 메뉴에는 부대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라면, 짜파게티, 계란말이가 있었어요. 정말 재밌는 것은 국내에 있는 라면과 짜파게티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게 재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완제품을 가지고 매장에서 장사를 하면 경쟁력과 차별화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곳에서는 워낙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 국내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을 가지고 음식을 하더라도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이
쉽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죠. 깐깐한 우리의 입맛, 항상 변화되는 소비 욕구와 달리 현지에서는 우리나라 식재료로 충분히 장사가 되는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청춘연가에서는 현지에서 고기업체도 선정하여 고기를 받고 있었어요. 이제 구매력이 커지게 되면 단가도 저렴해지죠. 오히려 이곳에 있는 고기가 국내산이고 우리나라 고기가 수입산이 되는 실정이니 필리핀 고기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현지 조달이 더 조건이 좋더라고요. 정말 특이한 것은 홀테이블을 유심히 보면 술병이 거의 없어요. 저는 처음에는 소주 맥주를 판매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곳의 사람들은 고깃집을 술의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 식사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네요. 정말 우리나라와 다르죠. 그래서 술에 대한 추가 매출은 기대할 수 없지만 반면에 테이블 회전이 더 빠르게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제한 시간을 2시간을 정해놓고 있었지만 2시간 고기만 먹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죠. 친구의 도움으로 주방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주방은 한국과 거의 흡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재료도 한국 반찬이 세팅되고 상추 또한 거의 오뎅도 한국 오뎅이고 그래서 한국 브랜드가 해외를 진출하면 모든 식자재들, 공산품들을 다 한국 거를 쓴다. 이게 한국 브랜드가 해외 진출하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고기도 여기서 직접 절단을 하고 소스도 그대로 한국 소스가 들어와서 이제 양념을 버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춘연가에서는 이렇게 해물파전도 나가고 김치전도 나가고 우리 매장에는 주먹밥을 실제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가지의 고기를 초이스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시킬 때마다. 그러면 계속 유지하는 거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시간으로 120분. 2시간 무제한. 근데 보통 한 90분에서 100분이면 손님은 체인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산품, 소스, 기물들도 다 한국 제품들. 쌈장도 한국 쌈장이고. 이런 거 시중에서 구하기 쉽죠? 이미 한국의 마트들이 다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일부 소비자가이다 보니까 좀 비싸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가맹점에 이제 물류로 공급하는 거죠. 신라면도 이게 고기 냉장고. 고기는 저렇게 유통 허가를 받아야 되나?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 시약청 허가 받은 상품이고 위생허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삼성하고 LG 거를 가장 많이 써요. 필리핀에서도. 테이블, 의자도 다 한국에서 들어온 거고. 이곳은 인건비가 한 명 기준 한 달에 약 3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12월 달은 2달치 급여를 줘야 한다고 하네요. 퇴직금과는 달리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장에서 2달치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이곳 청춘연가에서는 12월 초에 오픈했는데 2달치 월급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인건비가 저렴한데 12월은 단순히 비싸다가 아닙니다. 12월은 돈을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나는 해입니다. 가는 곳마다 물반 고기반입니다. 12월은 더더욱 그렇겠죠. SY 프랜차이즈 김성윤 대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마닐라 박람회를 나갔는데 물반 고기반이었다. 그만큼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가는 곳마다 활발한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자영업자가 비임금 근로자를 포함해서 600만이 넘습니다. 인구는 5,100만인데 갈수록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해져 소비와 생산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줄고 있다 보니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있죠. 숙련된 기술자는 현장을 떠나고 새로운 인력은 창출되지 않으니 동맥경화 걸린 혈관과도 같은 모습이 국내 산업의 모습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건비와 물류비, 임대료 등 모든 비용이 오르는데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은 줄고 소비 인구도 줄다 보니 최악의 시장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반면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는 아직 저희의 20년 전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구는 필리핀의 경우 현재 1억 8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게 등록된 사람만 따졌을 때지 등록되지 않은 인구까지 한다면 엄청 많죠. 인구가 1억 이상은 되어야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데 1억이 넘는 인구는 필리핀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20대, 30대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정도 차지한다고 하니 약 5천만 명이 넘는 젊은 층의 인구가 있는 거죠. 일도 하고 소비도 할 수 있는 인구가 많다는 것은 생산과 소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우리처럼 보험이나 적금을 통해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벌면 지출과 저축을 구분하지 않고 한 달 30만 원을 벌면 30만 원어치를 먹는 데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12월은 60만 원을 벌었으니 2배의 소비가 일어나기 충분하죠. 필리핀 마닐라의 청춘 연가는 1층에 58평으로 현재 1매출 300만 원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임대료는 한국만큼은 아니어도 58평 기준에 3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 저렴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인건비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웬만큼 우리나라에서보다 더 많이 판매하고 더 저렴한 인건비로 우리보다 비싸지 않은 임대료를 내다 보니 수익성도 당연히 좋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현지에서 10년을 넘게 생활하고 계시는 SY 프랜차이즈 현지 가맹점 관리하는 직원을 통해 잠깐 직원들 인건비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청춘연과 SY 필리핀에서 일하고 있는 공일영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최소급여가 있는데요. 일당으로 치면 하루에 9시간,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 치워서 하루에 한 12,000원에서 만원에서 12,000원 선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달 급여는 한 우리나라 하나로 봤을 때 한 35만 원 정도. 일주일에 5일에서 6일 정도 수준이고요. 예, 보통 6일로 계산을 해서 24일 정도로 이렇게 봤을 때 예, 35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카드 단말기가 없다 보니 100% 현금입니다. 호텔과 같은 곳은 카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반 매장은 오로지 페소만을 받고 있었는데요. 부가세는 12%로 우리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현금이다 보니 누락되는 경우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이 건물을 통째로 가지고 계신 필리핀 현지분이 청춘연가 가맹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친구가 여기 2층에 한 켠을 임대받아서 청춘연가 필리핀 사무실을 세팅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해서 그 공간도 보고 왔습니다. 아직 업무를 할 수 있는 갖춰진 환경은 아니고 조금씩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이 작은 2층의 한 공간도 임대료가 70만 원이라고 하니 필리핀도 임대료가 그렇게 저렴하지 않구나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청춘연가라는 국내 고깃집 브랜드를 해외에서 오픈하는 과정 속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을 건데요. 필리핀 마닐라 박람회를 나가고 현지인과 계약을 하고 점포를 찾고 공사를 하고 물류와 주방 집기를 국내에서 마닐라로 컨테이너를 통해 운송을 하고 메뉴 구성과 가격 설정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은 않았을 테고 분명히 시행착오를 통해 느낀 바가 있을 텐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는 친구인 김성윤 대표의 사무실에 찾아가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맥형이 대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담과 기회가 될 수 있는 해외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사업에 대한 생각이 꼭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도 많은 기회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맥형이었습니다. 안녕.